창밖으로는 스산한 늦가을 바람이 포르투갈의 작은 해안 마을 아멜리아의 오래된 돌집 창문을 두드렸다. 집안은 남편 마누엘이 3년 전 세상을 떠난 이후로 줄곧 그래왔듯 깊은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72살의 아멜리아에게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고독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벽에는 마누엘과 함께했던 젊은 시절의 빛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선반 위에는 그가 아끼던 낡은 파두 악보집이 놓여 있었다. 아멜리아는 종종 먼지 쌓인 악보집을 어루만지며 마누엘의 낮은 허밍소리와 함께 춤추던 젊은 날의 포도밭을 들떠올렸다. 그 추억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어느 날 멀리 리스본에 사는 딸 소피아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물하며 말했다. 엄마, 세상과 소통도 좀 하시고 외로움도 덜어보세요. 아멜리아에게 스마트폰은 낯설고 어려운 물건이었지만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더듬더듬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노년층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리카르도라는 이름을 쓰는 한 남자를 만났다. 리카르도는 자신을 아내와 사별한 50대 후반의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그는 아멜리아가 조심스럽게 올린 짧은 글에 다정하고 지적인 댓글을 남겼다. 아멜리아님, 당신의 글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에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마른 땅에 스며드는 단비처럼 아멜리아의 마음에 촉촉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고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매일같이 메시지가 오갔다. 리카르도는 아멜리아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냈고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속삭였다. 당신의 눈은 젊은 시절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지금도 그 깊이를 간직하고 있군요. 우리의 슬픔은 별이 되어 밤하늘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는 아멜리아의 외모를 칭찬했고 과거의 아픔에 공감했으며 조심스럽게 함께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암시했다. 아멜리아는 리카르도에게서 죽은 마누엘의 다정함과 젊은 시절에 잊고 지냈던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낙이 되었다. 리카르도는 자신의 물론 도용된 젊고 매력적인 사진을 보내며 아멜리아의 환상을 키웠다. 푸른 셔츠를 입고 지적인 미소를 띤 그의 모습은 아멜리아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아멜리아, 나의 사랑. 우리가 함께라면 이 세상 어디든 우리만의 작은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의 감성적인 말들은 아멜리아의 외로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가끔 창밖에 푸른 아줄레주 타일로 장식된 이웃집 담벼락을 보며 리카르도와 함께 그곳을 거니는 상상을 하곤 했다. 어느 날 리카르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아멜리아, 사실 포르투갈에 계신 어머니께서 갑자기 편찮으셔서 급히 돈이 좀 필요하게 되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멜리아는 순간 망설였다. 마누엘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과 빠듯한 연금으로 생활하는 그녀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 그리고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으로 향했고 리카르도에게 돈을 보냈다. 이 사실을 딸 소피아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돈을 보낸 후 일시적인 안도감과 함께 마음 한구석엔 미묘한 불안감이 싹떴지만 리카르도의 감사와 사랑이 담긴 메시지에 그 불안감은 금세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그 후로 리카르도의 금전 요구는 여러 차례 이어졌다. 진행 중인 사업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당신의 도움이 절실해요. 드디어 당신을 만나러 갈 비행기표를 사려는데 조금 부족하네요. 우리가 만날 날이 머지 않았어요. 나의 아멜리아. 우리가 함께 살 집을 계약하려는데 약간의 자금이 더 필요해요. 당신과 함께 포도덩쿨이 우거진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가 묘사하는 우리의 집은 기이하게도 아멜리아가 마누엘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깃든 옛집과 닮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고 정원에는 레몬나무가 있는 그런 집. 아멜리아는 그가 마치 자신의 꿈을 읽기라도 한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녀는 마누엘의 유산과 자신의 연금을 조금씩 그리고 점점 더 큰 액수로 보내주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리카르도의 달콤한 약속, 곧 당신에게 갈게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라는 말에 대한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때로는 리카르도의 말에 모순을 느끼거나 만나기로 한 약속이 번번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취소될 때 의심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외로움과 그와의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 의심을 애써 억누르게 만들었다. 딸 소피아와의 전화 통화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리카르도를 감싸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곧 만날 거야.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마누엘의 빛바랜 사진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 짓는 날들이 늘어갔다. 그녀의 손에 들린 뜨개질 바늘은 더 이상 예전처럼 경쾌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계절은 스산한 늦가을에서 차가운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리카르도는 어느 날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보내왔다. 나의 유일한 사랑 아멜리아. 마지막으로 정말 큰 돈이 필요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내가 당신에게 가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요. 당신과의 미래를 위해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줘요. 그가 요구한 액수는 아멜리아가 가진 거의 모든 것, 심지어 마누엘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 오래된 돌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의 큰 돈이었다. 그는 매우 절박하게,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고 때로는 은근한 협박을 섞어 말했다.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아멜리아는 극심한 갈등에 휩싸였다. 마누엘과의 추억이 깃든 집까지 내놓아야 하는 상황. 그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다. 리카르도와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다가도 문득 엄습하는 불안감에 몸서리쳤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리카르도를 믿고 싶었다. 그와의 미래가 그녀의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다. 은행으로 가기 위해 낡은 코트를 걸치던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걱정스러운 얼굴의 딸 소피아가 서 있었다. 엄마, 며칠 전부터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목소리도 안 좋으셔서 걱정돼서 와봤어요. 소피아는 집안의 스산한 공기와 아멜리아의 불안한 기색을 금세 눈치챘다. 아멜리아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소피아의 따뜻한 눈빛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리카르도와의 만남, 그의 약속, 그리고 마지막 금전 요구까지. 소피아는 침착하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아멜리아의 스마트폰을 받아 리카르도가 보낸 사진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잠시 후 소피아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이 사람, 이 사진들. 소피아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아멜리아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리카르도가 보냈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멋진 그의 모습이라고 했던 사진이 사실은 유명 관광지의 홍보용 스톡 이미지였던 것이다. 그리고 엄마, 이 사람이 말한 사업이나 어머니 병원비 같은 이야기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멜리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소피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용기를 내어 리카르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리카르도, 당신, 대체 누구죠? 당신이 보낸 사진들, 당신이 한 말들, 대체 뭐가 진실인가요? 답장은 즉시 돌아왔다. 그러나 그 메시지에는 더 이상 이전의 다정함이나 사랑의 속삭임은 없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비웃음과 함께 욕설이 쏟아졌다. 어리석은 늙은이 같으니라고. 이제 알아챘나?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있어. 그리고 곧이어 그의 프로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신기루처럼.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아멜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엄청난 충격과 절망감,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그녀를 덮쳤다. 소피아가 아무리 위로해도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마저 그녀를 조롱하는 듯했다. 마누엘의 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쉽게 사람을 믿어버린 순진함,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한다고 했던가. 소피아의 극진한 간호와 따뜻한 위로 속에서 아멜리아는 아주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돈보다 더 큰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것들은 쉽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어느 겨울 아침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아멜리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마누엘이 생전에 그녀에게 떠주었던 목도리와 함께 그녀가 쓰던 뜨개질 바늘과 남은 털실 뭉치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뜨개질 바늘을 손에 쥐었다. 차갑고 익숙한 감촉이었다.